미국 주정부가 비트코인도 아닌 XRP를 국가 전략 예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뉴스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부의 이동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뿌리 자체가 XRP 레저라는 기술적 토양 위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규제기관의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제도권 편입의 속도인데요. 과거에는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연방 규제기관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막아세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두리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공인받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인 건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자본이 XRP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 셀리그 CFTC 의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주 정부들이 예측 시장을 도박으로 간주해 소송을 남발하자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는데요. 셀리그 의장은 우리는 이미 이 시장을 20년 넘게 규제해왔고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권한을 침해하려는 자들에게 법정에서 보자는 경고까지 날렸는데 규제기관장이 시장 보호를 위해 이토록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 거죠. 이것이 XRP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 리플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굴레에 씌워져 SEC와 싸울 때 그 어느 기관도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CFTC 같은 강력한 연방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고히 정의하고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시장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멍석을 깔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을 넘어 미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게리 겐슬러 같은 특정 인물이 임의로 시장을 뒤흔들 수 없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고정해버리겠다는 거죠. 소위 게리 겐슬러 2의 등장을 원천 차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인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올 핸즈 온 덱, 즉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콧 벤트 의원은 명확한 규칙 없이 시장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차라리 엘살바도르로 떠나라는 식의 강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요소로 완전히 수용했다는 신호이며 그 중심에서 브릿지 자산 역할을 수행할 XRP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금융위원회를 통과한 SB 1649 법안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법안은 주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전략적 예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비 자산으로 명시된 목록에 비트코인과 함께 XRP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주 재무장관이 이 기금을 관리하며 몰수된 자산뿐만 아니라 주 의회가 결정한 추가 예산으로 XRP를 직접 매입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거죠. 게다가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자산들을 대출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주정부가 XRP를 금과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건 XRP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도가 공공기관 수준에서 검증되었다는 뜻인데요. 애리조나를 시작으로 미국의 다른 주들이 도미노처럼 XRP를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의 물량은 급격히 잠길 것이고 이는 곧 가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산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쓰이느냐, 즉 유틸리티에서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XRP 레저의 최근 성적표는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지난 30일간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분야에서 XRPL은 전 세계 성장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5%의 성장률을 보이며 폴리곤,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가볍게 따돌렸는데요. 현재 XRPL 위에는 약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두, 오픈에덴,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이 왜 XRPL로 모여들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사모펀드, 기업 대출 같은 거대한 자본들이 토큰화되어 XRP 레저 위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건 XRP가 단순히 개인 간의 전송수단을 넘어 글로벌 자산 유동성의 핵심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온두 파이낸스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에만 자산 규모가 300% 가까이 폭증했는데, 이런 자금의 흐름이 결국 XRP의 내재 가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리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파괴적입니다. 출시 첫 해에 공급량 15억 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50위권에 진입했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 현재 시장 리더인 USDC의 초기 성장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USDC가 출시 첫 해에 5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RLUSD는 1200%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의 12배 성장 모델을 대입했을 때 2년 차에 2160억 달러, 3년 차에는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130억 달러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가정하더라도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RLUSD의 성장이 곧 XRP의 사용량 증대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정적인 통화와 XRP라는 강력한 전송 자산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기존의 스위프트 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더 이상 XRP를 숨어서 사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 거물인 T, 로우 프라이스의 액티브 크립토 인덱스를 보면 비트코인, 솔라나와 함께 XRP가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관용 포트폴리오에 XRP가 필수 종목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합니다. 또한 현재 비트와이즈, 카나리 펀드 등을 통해 ETF 형태로 락업된 XRP 물량만 해도 약 8억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토록 XRP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제 명확성이 해결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케일럽 앤 브라운 같은 기업들은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한 후 수시간이 걸리던 미국 달러 출금 업무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며 엄청난 규모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기관들이 확인한 건 진짜 작동하는 기술이었고, 그 확신이 지금의 거대한 매집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유통 물량은 줄어드는데 기관의 수요는 폭증하는 전형적인 폭등 전야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법적 규제가 완성되며 제도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XRP 레저의 유틸리티가 폭발하는 흐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4년 주기설을 논하며 하락장을 걱정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제도적 수용의 시대입니다. 은행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AI 기술이 재무 운영에 결합되는 이 시점에 XRP는 그 모든 가치를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적 관점을 버리고 변화하는 금융 인프라의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정부가 예비 자산으로 비축하고 글로벌 운용사가 인덱스에 포함하며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흐르는 자산,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은 더 이상 가격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치가 XRP 레저 위로 올라오느냐를 지켜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될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